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치 리스크로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개인 투자자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주로 꼽히는 팔란티어와 테슬라를 대거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부터 8거래일간 두 종목을 무려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두 종목 모두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상승 추세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주요 전력기기 기업들이 수주잔고를 올리면서 향후 실적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AI 부분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늘어남과 동시에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라는 호재가 있어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도 피해갈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국내 주요 3사는 연간 합석 영업이익률이 올해 1.3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 비율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량도 경쟁국인 중국의 4분의 1가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조선업계가 선별 수주로 질을 높이기에 앞서서 경쟁력을 위해서 기본적인 수주량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인들의 연말 선물로 K-뷰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중 세포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을 모아 연말 선물용 세트를 판매하는데 올해 고객들이 많이 찾은 K-뷰티 제품이 대거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에 따라 오늘 시장에서도 K-뷰티 관련주들이 들썩이면서 계속되는 시장의 호재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여전히 약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을 유지해주면서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은 모습까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엔 다양한 시선이 있지만요. 우리는 그 시선을 잘 선별해서요.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셔야 할 그러한 모멘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한번 펼쳐보고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마감 시장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좀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종목군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간밤에 또 브로드컴에 관한 급등이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오늘은 조금 차이 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역시나 반도체 투톱에 관해서는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삼성전자는 하락하지만 AI 소부장 관련주들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반도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선별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운수 장비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계속되는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사실상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요. 국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에 관한 안 좋은 시선들도 시장에는 조금 끼어 있습니다.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서도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요. 다만 SK스퀘어만 또 증권사 리포트들의 영향 받아가면서 3%가량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다양한 악재 소식도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어렵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거기에다 윤 정부가 계속 추진했었던 바이오위원회가 출범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악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각자 일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군들 굳건한 모습까지도 보여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가량 상승하고요. 셀트리온이 1.19% 상승합니다.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4가지의 품목에 관해서 허가 소식들도 좀 전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의 상승세 좀 눈에 띄고요. HLB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아내더라고요. 그러한 시각들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도 여전히 상승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도 아직까지는 포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I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지도상으로는 파란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의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는 종목군들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마감 시장까지 함께 하시면서요, 이 시장의 전략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2부도 저희가 화려하게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면서요, 시장 전략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주연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인사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 다른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대표님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장시장 전부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한 4거래일 연속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주말간 뭐 탄핵이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 탄핵이 됐으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가겠지라고 조금 순진하게 네. 생각하신 분들이 제가 순진했나 봐요. 네, 대표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는데 네. 사실 시장은 별 변한 게 없었어요. 외국인들은 탄핵 뭐 계엄 이전부터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팔고 있었고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한국의 성장률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익을 못 낸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팔고 있었던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계엄 사태가 터진 트리거가 되었던 네. 부분인데요. 사실 계엄 터진 날 가장 많이 판 사람들은 개인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틀간 뭐 1조 8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지금 와서 이제 개인들이 오늘 또 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시장을 좀 주도해줬던 수급은 결국 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기조가 뭐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단에서 뭐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강한 상승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해도 시장의 수급이 살아나지는 않는 모습까지도 좀 보여지는데 환율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환율에 관해서 계속 고환율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언제쯤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대표님은? 이건 좀 생각 많이 해볼까요? 저는 네. 단기간에 회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갑니까? 근데 이제 달러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 1조 8천억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이 이제 나 주식 안 해가 아니라 그렇죠. 해외 증시로 지금 좀 빠져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이 이제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그걸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무리가 있다. 건너가야 할 산이 많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이제 새로운 대선 국면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저희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스포트라이트는요, 비만 치료제 관련한 산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만한 그러한 재미난 이유들과 사실들도 있습니다. 한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들어보시면서 시장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가 되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김주영입니다. 올해 10월 위고비의 국내 출시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 시장 기대감을 모아갔었죠. 사실 싹센데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 국내에 이미 유통이 되어 있었지만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 등 셀럽들이 언급을 하면서 더 부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다만 이제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이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간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감량 효과가 위고비보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왔지만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없었던 상황인데요. 지난 12월 초에 일라이릴리가 이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당일 뉴욕 증시에서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주가 향방이 크게 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를 좀 살펴보면은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보다 47% 더 컸었습니다. 또 72주간 체중 감량 효과를 좀 살펴봤을 때 이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투약 환자의 전체 체중 평균이 20% 감소를 했지만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13.7% 감소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위고비의 시장 점유율이 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6월에 FDA 승인이 났고요. 반면에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승인이 나면서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유율이라든가 매출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향후 전망들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좌측이 젯바운드의 매출 추이고요. 우측이 위고비의 매출 추이가 나타나와 있습니다. 이 추이들 지금은 위고비가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6년까지는 그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7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젯바운드가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노보노디스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카그리세마라는 임상 3상 12월에 공개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카그리세마 같은 경우는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카그릴린타이드가 합쳐진 복합제인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위고비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뇌에서 이 식욕을 감소시키고 소화 속도를 낮춰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훨씬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카그릴린타이드 같은 경우는 체중 감소 시에 지방 조직만 소모할 수 있도록 더 우선적으로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비만 치료제 시장의 부작용으로 꼽혔던 부분이 이 근육 손실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줄였다라는 평가들 받고 있고요. 또 일라이릴리와 직접 비교하는 임상들도 진행 중입니다. 이 젯바운드의 그림을 좌측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좌측의 GLP-1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위고비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이 GIP라고 하는 것은 위억제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흉내낸 성분인데요. 이 GIP 같은 경우는 지방 세포를 분해하고요. 메스꺼움을 줄여주는 기능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데이터들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에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에 따라서 향후 매출이라던가 전망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 흐름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노보노디스크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싹센다라는 제품들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싹센다와 위고비 주 성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고비가 주목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싹센다 같은 경우는 1일 1회 투약을 목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고비 같은 경우 주 1회 투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의성을 가져갔다라는 측면에서 위고비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런 시장 흐름들에 따라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장기 지속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죠. 암젠을 살펴보면요. 지금 비만 치료 후보 물질 마리타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투약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임상 인상 데이터를 앞서 발표를 했었는데 체중 감량 효과 14.5%가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시장에서는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데요.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총 63개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오늘 화이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다시 개발을 재개하겠다라고 지난 7월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구역감이라던가 부작용 문제들로 인해서 개발을 잠시 중단을 했다가 이 부분 다시 재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기존에는 1회, 2회 복용으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됐었던 부분인데 1일 1회로 변경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에 가장 잘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꼽히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한미약품 탑픽으로 꼽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단독요법 전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초록색 바가 고용량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결과 한번 살펴보면은 체중 감량 효과는 33%, 또 근손실을 감소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1% 정도 효과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 수치로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이라고 꼽히는 부분들이 이 근손실인데 이 부분들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거 고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기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꼽히는 기업 D&D 파마텍인데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중 작용제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약품과 D&D 파마텍 모두 3중 작용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임상일상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데이터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 3중 작용제에 대해서 주사제형 그리고 경구용 두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경구용 같은 경우는 내년 임상일상 데이터들 발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면에 주사제형에 조금 더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기술 이전을 메세라에 했죠.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중에 3중 작용제를 내년 상반기 임상에 돌입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월 1회 목표 투약을 목표로 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 3중 작용제 같은 경우는 앞서 한미약품과 디엔텍 파마텍 같은 경우 임상 단계가 굉장히 유사했는데요. 앞서고 있는 기업은 일라이릴리밖에 없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이 레타트로티드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임상 3상 승인을 받았고요. 이 레타트로티드 같은 경우는 주 1회 투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D&D 파마텍 같은 경우 월 1회 투약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의 경쟁력을 굉장히 가져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 월 1회 투약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복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다 보면 이 복용량이 낮춰지면서 부작용도 줄일 수가 있죠. 또 이 제조 단가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접근들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시간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 전략과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쪽 산업에 관한 전망을 들어볼 텐데요. 우선은 비만 치료제 관련 산업은 우리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그러한 산업군이긴 한데 네.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고인지 홀드인지 스탑인지? 저는 일단 스탑. 스탑인가요? 네. 이유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많이 부각을 받았고요. 네. 미국에선 더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더 많이 받았죠. 일라이릴리나 뭐 노브노디스크 이제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은 ADR로 이제 또 사실 수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지금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상승이 나온 이후에 200일선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추세적으로 지금
약간 꺾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등 나와주고 다시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이 두 종목만 일단 대장주기 때문에 본다라고 했을 때는 헤드앤숄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기대감들을 다 반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리포트 분석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 만들어질 수는 있다는 생각은 네네. 들지만 우리가 그 기존에 엄청난 폭발력을 보이면서 상승해왔던 그런 흐름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비만 치료제가 새로운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 뭐 암을 정복할 수 있다거나 뭔가 이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네,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지 한번 랠리를 펼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 조정 받았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으로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스탑을 드렸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기업들과 어떤 협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팩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고 또 지금 뭐 D&D 파마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그 기업들 큰 빅파마들과 함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네. 비만 치료제로 우리가 달리던 그 흐름은 조금 아니다. 주춤해지지 네. 않을까. 네, 워낙 가야 될 게 많다 맞아요. 보니.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산업적으로 시장 규모를 보면은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없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시장 유럽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아직도 뚫어야 되는 뭐 나라들은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네. 글쎄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지속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번 딱 맞고 나면 내가 살이 쫙 빠지고 나서 다음부터 살이 안 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요요 현상처럼 이렇게 먹게 되면 살이 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실적이 더 좋은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래서 대표님? 이제 소모성이거든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쭉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에 막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쫙 반영을 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그게 지금 저는 주가에 좀 많이 다 반영된 거 반영이 됐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의심은 없어요. 기업들이 돈도 잘 벌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실적이 계속해서 우리가 엔비디아도 지금 상승하다가 주춤하는 이유가 다음 가이던스에 대한 의문이 남잖아요. 성장률이 네, 이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거나, 꺾인다라는 그죠? 네.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만뿐만이 아니라 암을 치료한다든지 뭔가 또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부분들에 그쵸. 네. 약이 쓰이게 된다라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또 새롭게 편의성을 만들어내면서 뭐 특허를 갖다가 더 연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텐데 글쎄요 일라일리나 노브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반영이 너무 많이 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꺾여서 내려가는 상황에서의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섹터는 조금 접어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바이오 업종들이 그래도 탄력이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거든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조정도 있었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 말고 시밀러 쪽으로의 바라보는 전략들은 좀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시밀러도 여전히 괜찮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라면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름 오랜만이네요, 대표님. 아무래도 그 뭐 메디케어라는 그런 부분에 그쵸. 있어서 네. 민주당 쪽이 미국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값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뭐 주주 친화 정책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좋았죠. 보여주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되면 새로운 이제 시뮬러들 판매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매출에 따른 어떤 공백기 이런 것들 다 메워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CDMO도 뭐 지금 뭐 버블 뭐 좀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네,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네. 뭔가 약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중국에서 다 만든다?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그걸 용인하고 있겠냐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뭐 또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CDMO라든지 시밀러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물론 저기 비만 관련해서도 완전 부정적인 건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다만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 있는 거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들 스탑이긴 한데 국내 어떤 중소형 단의 어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는 이슈가 나와준다면 또 한번 시세를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쪽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요. 오히려 시밀러 쪽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비만 치료제 안에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기업들 다양한 좀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이 산업 안에서 핵심적인 키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만약 한미의 약품이 비만 치료제 지금 연구 중인 게 진행이 좀 잘 된다라면 지금보다는 주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후발주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약품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선 저는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D&D 파마 같은 경우는 D&D 파마텍? 네. 네. 요거는 일단 경구용으로 진행을 하는데 주사를 우리가 사실 비만 치료제 저는 좀 맞고 싶은데 무서운 게 자꾸 주사를 찔러야 되니까 주사를 맞는 것도 힘들고 자주 맞아야 되니까, 저는 막 그죠? 뾰족하고 바늘 네. 보고 이러면 막 무서우세요? 이 닭살 네. 돋고 무서워요 아직도 물론 뭐 참고 막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 이런 게 사실 경구용으로 나와진다라면 그렇죠. 그냥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니까 섭취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접근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경구용으로 간다 했을 때 편의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내용들을 보면 경구용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서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해요. 그렇죠. 네.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대용량을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는데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이 경구용으로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자체가 타사 대비해서 이제 뭐 12배 그 정도 흡수율이 높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봤을 때 뭐 꼭 비만 치료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뭐 주사로 맞는 약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경구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면 뭐 D&D 파마텍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월중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38%라는 그래도 상승의 여력을 이미 보여주긴 했는데 네. 지금의 시점에서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대표님?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 뭐 빠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그죠? 네, 여전히 이제 저점단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한양행이나 리가켄 바이오,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지금 저점단에서 살짝 돌리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D&D 파마텍의 뭐 장기적인 성장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서의 추세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 사실 헬스케어 쪽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대부분이라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밸류로 따지고 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보고 그 방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매수할 근거가 충분하다라면 접근해 보는 거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주 판단할 때는 좀 기술적인 분석들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 시장에 관해서 비만 치료제 산업에 관한 다양한 힌트도 얻어보셨다면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 안에 있는 키 종목까지도 좀 얻어보셨습니다. 전략들 잘 잡아보시고요.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다라고 하는 시장의 호재가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슈 TMI 시간 준비됐습니다.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요. 자, 오늘 K조선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간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게 시장에서 상승의 모멘텀과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마감 시장 체크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5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조금 가슴 아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대표님과 함께 오늘 마감 시장 한번 요약을 해보면서요. 또 내일 시장 전략들 잡아보시죠. 자, 오늘 마감 시장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역시나 다수의 생각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뭐 외국인들 지금 뭐 국내 증시 팔고 있는 거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증시의 약간 특이한 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PBR 밴드 때 하단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결국은 또 저가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자리를 잡을 텐데,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이제 역해된 숄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하락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에서의 뭐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림이었다라면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 봅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요, 대표님 한 달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좀 올랐다가 요 가격단까지 내려오고, 또 네. 올랐다가 또 요 가격까지 계속 내려오고. 저점이다 바닥이다 하는데 그렇죠. 시장이 너무 안 올라옵니다. 시원하게, 그죠? 뭐 그 지금 아까도 시작할 때 오프닝 때 이야기 드렸지만, 그 국가의 어떤 성장성, 그렇죠. 기업의 이익단, 성장률. 이게 네. 가장 근원적인 포인트거든요. 문제죠. 맞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에게 국내 주식 사지 마세요 해도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뭐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국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는 것보다 TSMC 사는 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그렇게 생각할 때문에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건 사고 이건 팔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각종 주주 친화적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은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다음에도 얼마나 더 이익을 낼 것인가. 성장성이 있는가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죠? 그게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게 개선되는 포인트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팬데믹 때는 그래도 한 10조 이하로 한번 내려갔었던 신용 잔고, 네. 요게 지금 2022년도 10월 저점일 때도 16조를 깼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10월 달에 저점이었을 때도 16조를 딱 깼었어요. 그리고 오늘 15조 1,000억인가?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엄청나게 신용 잔고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과연 증시 더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 저희가 한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또 오늘 시장을 이끌었었던 핫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 있었는지 바로 한번 저희 화면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 같이 한번 바라보죠. 사실은요, 이 자전거 관련주가 상승을 해서 정말 열심히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자전거에 대한 호재는 없고요. 이 정치 테마적으로 좀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 섹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솔루션을 주세요. 지금 오늘 정치 테마들 좀 많이 빠져서 그 따라 붙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요. 속이 상하실 텐데,
투자주의나 경고가 붙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물량들이 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이제 신용이나 미수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존에 들어오던 물량들이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어제 이제 탄핵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수급의 이제 방향이 조금 그쪽으로 바뀌는 갔죠? 모습이 네.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텐데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인맥주들 오늘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는 또 시세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헌재 어떤 판결 나오는 것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대선이라는 이제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가는 조기 과도기거든요. 대선 가능성이 예. 있으니까요. 그죠? 조기 대선 가능성 뭐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물들 별로 이제 경선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당의 후보는 누가 될 거야라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지지율 조사 앞으로 그렇죠. 출구 조사 뭐 출구 조사는 아니지만 지지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이 정책주들과 인맥주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요. 조정 나올 시에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해놨다가 위로 방향 시세 줄 때 또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접근이 유효하다. 지금은 이제 너무 시계열이 당겨졌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요.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는 섹터여서 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불나방만 안 된다면 내려올 때 분할 매수만 조금 해두시고 무리하게 너무 큰 돈을 넣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뭐 오. 인맥주나 아니면 이런 정책주들 충분히 우리가 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시장은 좋지 않지만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드론 쪽입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 행정부의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드론 기업들이요 수출량이 또 굉장히 좋다라는 소식도 오늘 좀 나오더라고요. 산업적으로. 그래서 오늘 드론 관련주들 상승 나왔는데 이쪽 섹터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계엄 이슈가 터지기 전에 네, 그 전에. 그 전에는 어떤 게 올랐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AI 소프트웨어가 갔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AI 의료 장비 움직이고 있었고 드론 관련주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국내의 어떤 한정된 이슈로서 이렇게 계엄이 터지면서 정치 관련주들, 뭐 정책 관련주들 이런 것들로 수급이 쏠렸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당연히 기존에 강했던 거 빠지지 다시. 않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것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나가려면 시세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네. 뭐 여전히 뭐 F-35 같은 것보다는 무인기가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무인기 있는 전쟁론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도 뭐 충분히 검증도 되었고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엄청 비싼 탱크 같은 거를 조그만한 드론이 폭탄 싣고 가서 터트려 버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유효하다. 그렇게 네. 조금 해석을 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선 쪽도 강합니다. 역시나 뭐 우리가 전력 수요에 관한 부각들도 받고 있고 이제 미국 쪽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런 전선을 다 이제 가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인 것 같은데 오늘 대원 전선이 2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쪽 섹터도 계속 볼까요? 계속 봐야죠. 여전히 트럼프 네. 트레이드입니까? 네, 그죠? 여전히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볼 수도 있고요. 일단 네. 전력 설비는 다들 뭐 이야기를 많이 워낙 합니다. 이 방송만 틀면 나왔던 그런 섹터인데 한동안 기간 조정을 좀 받다가 맞아요.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수요는 견고하고 그런 실적이 이제 괜찮게 나올 텐데 환율이 지금 굉장히 약세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국내 뭐 전력 설비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흐름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번에 시장이 좀 확 출렁했을 때
많은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런데 전력 설비 보면 크게 빠진 게 견고했다. 없었다. 예. 네. 그래서 역시나 어떤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잘 버텨낸 종목들,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위주로 오늘 또 잘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섹터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죠.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 얻어보면서요. 저희 마감 이후의 전략 중요합니다, 여러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대표님께서 직접 이슈 TMI는 좀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 힘차게 좀 열어주시죠. 이슈 TMI 보시죠. 보시죠. 네. 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K조선에게 기회가 될까? 이걸 이렇게 풀어본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사실 K조선은 뭐 조선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 여름부터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를 좀 많이 선반영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선반영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이 가이던스만큼 우리가 네. 예상하는 만큼 어떤 수준은 충분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숫자는 지킬 거예요. 근데 향후 이 주가를 유지해 줄 만큼 계속해서 수주가 쌓이고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냐라고 봤을 때 사이클이라는 건 결국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이클에 어느 정도 와 있냐,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그럼요. 거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먹거리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국내 조선에 굉장히 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이.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해군력에서 첨단 장비는 앞서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함선의 수가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좋은 장비들, 좋은 군함들 이런 것들이 좀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쪽수에서 밀리게 됐을 때 속된 말로 정말 인해 전술에 밀리게 되면 중국 대비해서죠. 그죠? 그렇죠. 네. 해상전에서 이기기 어렵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은 해군력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미국에 도크 몇 개 있는 거 그거 지금 기존에 해군들 정비하는 데만 써도 모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MRO라고 하죠. 네. 요걸 하고 있는 그 조선소들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맡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한국뿐이다. 한국 그리고 일본 정도 동맹국들 내서 해야 되니까 중국에 그쵸. 맡길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부대가 저희의 조선 그 기업을 방문을 해서 MRO 사업에 관한 공급 계약 체결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MRO 쪽으로 그러면 대표님은 좋게 보시는 걸까요? 이 조선 안에서도요? MRO 쪽에 향후 매출 나올 수 있는 게 뭐 연간 4조 3조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숫자가 지금 예전에 봤던 그 리포트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3, 4조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새로운 배를 수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존에는 새로운 배를 선박을 수주했을 때 거기서 신조선가도 봐야 그렇죠. 됐고, 그죠? 그 네. 조선가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이제 도크를 정비만 열어놓고 있으면 해주고. 뭐 들어와서 이제 정비를 맞아요.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일단 고정 매출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뭔가 영업을 발로 뛰어가지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수주를 해와야 됐다라면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 거 수리해 주세요. 페인트질 다시 해주고 녹 갈아주고 그렇죠. 안에 이제 뭐 머드 있는 거 빼주고 뭐 이렇게 쫙 정비를 깔끔하게 해주면 또 다음 배가 들어와서 또 그런 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들어오는 이익들, 그러니까 뭐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LNG 같은 거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라는 건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 MRO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을까에 관해서는 저도 조금은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배를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고 정비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뭐 수익이 안 나게끔 하진 않겠지만 수주를 하진 않았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국내 조선 업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 출혈 경쟁을 통해서 정말 싸게 돈이 안 되더라도 막 수주를 해야 되냐? 그런 상황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아쉬운 거는 미군입니다. 미 해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수익이 남는 선에서의 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첫 번째 계약은 우리가 이렇게 수주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익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이렇게 올려주세요. 할 안 하면 수가 우리 수주 못해. 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미군이 그러면 안 올려줄까요?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상주하고 있는 미군들 방위비 분담금 더 받을 거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우리도 수 있습니다. 정비비 받을 거야. 우리도 이렇게 되는 정비비 거네요. 뭐 더 받을 네, 거야. 맞네요.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아쉬운 쪽이 사실 뭐 협상에서는 밀리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조선 쪽은 예전에 플랜트 수주하면서 출혈 경쟁하면서 굉장히 큰 적자를 봤기 때문에 아마 꼼꼼한 계산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안도 중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 나라에 맡기기는 쉽지 않은 사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네, 일본에 맡기던 네. 우리나라인데 일본보다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은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뭐 어떻게 MRO 사업을 하든 뭐 하나오션과 같은 그런 종목일까요? 오늘의 승부주는요? 열어주세요 한번. 네, 오늘의 승부주 네. 보시죠. 보시죠. 아니 네. 반전인데요, 대표님? 네. 사실 밸류적인 부담은 여전히 있어요.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그쵸. 그렇고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신고가로 흐름 좋거든요.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 섹터 굵직한 종목들 다 흐름 나쁘지 않고 괜찮긴 한데 제가 MRO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지금 이런 장에서 신고가 흐름을 간다는 건 본다면? 정말 강하다라는 그쵸. 얘기잖아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NG 선에 들어가는 피팅이라든지 피팅 밸브? LNG의 액화 플랫폼에 들어가는 피팅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의 LNG 액화 플랜트를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아시겠지만 AI 시대에 도래하면서 우리가 전력이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신재생으로 쓰느냐 원전으로 쓰느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도기에 LNG를 활용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석탄이나 뭐 석유 뭐 이런 원유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LNG가 약간 그 중간에 있잖아요. 네네. 그 기본 에너지와 또 신재생 중간에 있어서 그걸 네.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공교롭게도 일부에서랑 같은 또 종목이 오늘 승부수로 나와서 그러니까요. 좀 되게 좋은가 보다 이 기업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보는 눈은 비슷합니다. 네, 보는 눈은 비슷하니까요. 아무튼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일부 보셨던 분들은 내용들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 수주 굉장히 지금 성광밴드 잘 잘 하고 받고 있나요? 있고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뭐 시가총액 뭐 6천억 조금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신고가 갱신하고 오늘 하루 정도 눌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본다라면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다시 한번 이 방향대로 추세 방향대로 좀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가격대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런 조선 대표주들 대비해서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격대라고 네네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시총이 이제 6천억 정도 넘어섰는데 네. 영업이익이 뭐 내년쯤 너무 600억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조선주들 안에서 보면 밸류적으로 싸다 생각되는 거는 뭐 HD 한국조선해양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선반영을 좀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또 조선 기자재는 또 달라요. 조선 기자재 내에서는 저평가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 그 조선 섹터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뭐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뭐 큰 종목들, MRO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보는 것도 좋은데. 이런 뭐 중소형 단의 종목들이 시세 탄력은 더 좋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그렇네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바스켓으로 조선 섹터도 뭐 몇 종목들을 이렇게 담는다 했을 때
기자재 쪽도 뭐 이렇게 좀 담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요. 오늘 1부, 2부 공통된 종목이 나왔습니다. 또 시장에서 반응들 궁금하실 텐데요. 어떨지 저희와 함께 계속되는 AS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조선주 여전히 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시장의 코멘트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